감사합니다. 인묘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끼고 절약, 나를 숙이고 낮추어야 하는 때라는 말이죠. 제가 보통 중요한 내용을 위에다 올려놓고 덜 중요한 내용은 밑에다 지금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인묘 대운을 만나거나 사주에 인묘지가 주요한 자리에 있을 때 또는 그 인묘지의 시기적 상황을 겪을 때 아끼고 절약하고 나를 숙이고 낮춰야 하는 때다. 뭔가에 몰입해서 뭐 연구를 하든가 뭔가에 몰입해서 다음의 성장을 위해서 저축하고 저장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아끼고 절약, 나를 숙이고 낮추어야 하는 때. 이게 중요한 말이죠. 다음, 무언가에 빠져드는 거. 예를 들어 뭐 재물에 빠져들었어요. 권력에 빠져들었어요. 뭐 학문에 빠져들었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빠져들었어요.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는 것에 빠져들었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좋게 빠져들 수도 있고 나쁘게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큐리 부인은 뭐에 빠져든 거예요? 라듐의 원자력 물질을 발견해내는 거에 빠져든 거고, 에디슨도 뭐 과학이나 이런 거에 뭐 빠져드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에 몰입을 하고 빠져드는 것,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일간의 인묘지가 있으면 나도 뭔가에 빠져들 수 있는 기운이 있구나. 뭐 재성이면 내가 좋아하는 돈 벌거리를 찾아서 그 일에 빠져들었다. 뭐 책에 빠져들었다. 클래식에 빠져들었다. 뭐 고양이에 빠져들었다. 그녀에게 푹 빠졌다. 정치에 푹 빠졌다. 뭐 이상한 뭐 액션 스릴러나 취미 활동, 뭐 영화에 푹 빠졌다. 뭐 이런 내용 등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뭐 맹숭맹숭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뭔가에 빠져들어 봤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밌겠다. 야, 부럽다. 나도 그런 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죠. 도박에 빠졌다. 뭐 마약에 빠졌다. 뭐 카지노에 빠졌다. 뭐 그런 거. 뭐 부인을 냅두고 뭐 누구 어떤 소녀와 빠졌다. 뭐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후폭풍이 좀 강하죠. 이런 것들은. 자,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뭐 구금하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묘지에 대한 비유는 긍정적 비유도 있고 부정적 비유도 있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인묘지가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라는 분법으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인묘지를 긍정적으로 내가 활용해야 돼. 긍정적으로 내가 활용을 해서 그 기운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인묘는 사회 활동성의 급격한 위축, 제한적 범위로 쓴다. 방에 들어가 웅크린 모습과 비슷하다. 학생, 종교인, 죄수, 환자, 연구원 등등의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인묘는 사회 활동성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사회 활동과 관련한 재성인묘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사회 활동에 홀딱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사업에 홀딱 빠져가지고 가정을 등한시했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그 사람 일만 한 사람이야. 일과 결혼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들다, 매진하다. 그러다 보니 편중돼.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등한시될 수 있다. 아무개가 무슨 연구에 매진하다가 건강이 등한시했다. 뭐 일에 매진하다 가정에 등한시했다. 무슨 취미활동에 매진하다가 돈을 못 벌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뭔가에 너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변화가 적고 진급성이 낮은 직장인 등의 물상이다. 대신에 보통은 변화 적고 진급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냥 쭉 가는 경우들이 쭉 뭐 만년 과장 아무개, 만년 계장 누구, 아무개 시골 동사무소에서 만년 서기 누구, 뭐 이런 형태들도 대신에 근면성실하게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근면성실하게 그 일을 하다 같은 형태의 물상으로도 봅니다. 원래부터 이러한 직업성이거나 활인적 직업성이라면 인묘운을 무탈하게 넘기거나 오히려 장점으로 쓸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운에서 인묘운이 왔어요. 큰일 나는 건가요? 근데 사주 원국에 인묘 있어. 그러면 원래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진이 잘 나는 지역에서 지진 난 거 같은 거죠. 지진이 안 나던 지역에서 지진이 나면은 피해도 크고 혼란도 강하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변화가 그닥 강한 게 아니라 있던 게 발현되는 거 정도인 거고,
사주 원국에 아예 없던 글자가 운에서 대운에서 크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게 있을 줄 생각을 못 해봤네, 경험을 해본 적이 없네, 이런 환경이라니 같은 형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온총, 오통, 주로 관대, 걸록, 장생, 제왕, 요런 나를 강하게 표방할 수 있는 내 세상이야 하는 사주를 가진 사주가 임묘 대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를 낮추고 숙일 줄 모르는 사주가 낮추고 숙여야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런 데서 이제 마찰 충돌들이 일부 올 수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숙이면 별 탈 없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묘는 무덤이 아니고 무덤 속에 살아있는 인생이다. 묘는 이별이다. 다른 것들과 이별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그 묘지에 빠지게 되면 보통 그래서 활동성 제한 같은 거예요. 파충류 박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여자를 못 만나게 되더라. 도시에 못 나가더라.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집밥과 이별을 했더라. 애들과 이별을 했더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죠. 서태지라는 가수는 좀 특이한 가수인데 활동을 하다가 한참 스타일을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요. 연예인들 잠수. 그런 것도 일종의 인묘지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몇 년 잠수를 타서 3, 4년 갑자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해서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연예계 은퇴했는데 한 3, 4년인가 4, 5년 있다가 다시 연예계 컴백하더니 갑자기 그냥 큰 운동장에서 수만 명의 팬들을 모아놓고 컴백 무대를 갖추는데 음악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서태지는 그 1집 내고 나서 1집인가 2집까지 내고 나서 중간에 잠시 은퇴를 했다가 다시 또 복귀를 하고 또 활동을 하다가 또 은퇴를 한다고 숨더니 또 다시 복귀를 하고 그래서 서태지는 음악풍이 한 3번 정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대중적이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약간 매니아적으로 락 스타일의 매니아적으로 좀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 음악 천재 서태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은퇴해가지고 자기만의 작업실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팬들도 안 만나고 대외 활동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겠다 하고 음악 만드는 거에만 매진을 해. 그래서 두문불출 청간으로 드러나지 않더라. 그러다가 음악이 완성되니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마치 폭풍 분출하듯이 새로운 음악을 쏟아내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인묘지의 압축 저장 작용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묘 속에 마지막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는 정신이 있다. 꼭 지구 멸망 영화에서 나오는 흔한 클리셰들이죠. 식량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아껴 먹어야 돼. 우리 파티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돈 뭉치를 꽉 움켜쥐고 죽자 살자 알뜰하게 지키는 형국과 비슷하다. 묘는 돈을 갈무리하는 뭉치요 금고로서 돈과 금고를 다루는 직업에는 안성맞춤이다. 묘지 많은 사람이 돈 지키고 있으면 돈 안 쓴다. 같은 거죠. 누구한테 돈 맡겨놨더니 걔는 악착같이 모으고 저장해서 막 팍 쓰지 않더라.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주가 또 돈을 방출해야 되는 운에는 원 없이 방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김밥 장사로 몇 억을 모았다는 아무개 시장의 김밥 할머니. 나이 70에 그동안 모은 돈 10억을 장학금으로 내놓다. 가끔 그런 뉴스들 나오죠. 그런 형태가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악착같이 김밥 팔아서 모은 근면성실하게 하루에 10시간씩 김밥을 모으시는 할머니가 갑자기 장학재단에 10억을 내놓았다. 이런 것들도 인묘지의 물상하고 비슷하다. 이게 인묘지가 충되거나 이제 더 이상 인묘할 필요가 없어지는 어떤 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싹 꺼내서 방출을 하게 되다. 미련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 그래서 돈 지키는 일을 하면 잘한다. 재성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재성 지키는 일을 잘하면 되고 관성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관성을 저장 견제하는 일을 하면 되고 비겁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넣어놓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은 유리하다. 같은 형태예요. 식신상관은 제자, 자식, 어린 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 종업원인데 식신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랫사람들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사주에 어떤 오행에 창고가 있으면 해당 오행을 잘 다룬다예요. 그 말인즉슨 재성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잘 다룬다, 잘 모아놓는다. 식상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제자를 잘 다룬다. 학교 같은 데서 근무하면 식상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 데가 뭐 유치원, 어린이집, 무슨 뭐 교육기관. 그러면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식상 창고를 가지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럼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나를 잘 잡아 가둬서 이렇게 나를 지토끼로 만들겠구나. 나를 절대 산토끼로 풀어놓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인성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성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스승이나 어머니나 나한테 인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는 인성적 에너지를 내가 잘 저장하고 잘 다루면 우리는 뭐 스승에게 잘하겠구나. 어머니한테 잘하겠구나. 어머니가 나한테 홀딱 빠지겠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재성 창고 갖고 있으면 내가 재성이 나한테 홀딱 빠지겠구나. 내가 식상 창고 가지고 있으면 식신상관이 나한테 홀딱 빠지겠구나.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잘 다룬다라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돈을 신주처럼 모시고 지킴으로써 돈을 아끼고 갈무리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특히 이게 재성고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원래 묘지가 근면성실, 뭐 안 좋게 보면 좀 뭐 꽁생원, 노랭이 약간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다. 그러면 좀 화통한 성분도 있고 묘성분도 있으면 그러면 어쩔 때는 막 화통한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더니 또 어쩔 때는 야 이거 쿠폰 모아야 돼. 할인 받아야 돼. 야 함부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추가시키지 마. 딱 1인분만 먹어. 약간 이런 성분도 있는데 어쩔 때는 또 화통하게 오늘은 내가 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돈을 좀 써야 친구 사이가 원만한데 소금처럼 짜고 인색함으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 단 콩깍지 꼈을 땐 별도입니다. 보통 이게. 실속 없는 일, 실리 없는 일, 비경제적인 일은 관심 가지지 않는다. 실속 있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쓸 때 묘를 가진 사람은 조금만 대우를 해주면 몇 배로 일을 잘한다. 근면성실의 상징이라 그래요. 묘를 가진 사람한테 격리를 맡기면 부정이 없다. 남녀 불문이다. 라고 어떤 명리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는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부인이 묘를 타고났다면 직장을 갖거나 장사를 하거나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시켜야 사람이 활달해지고 병이 안 생긴다. 남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 거고 이 여자한테 경제권을 맡길 건데 여자 사주에 묘가 여러 개 들어있다. 일간의 묘, 재성묘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버는 돈 부인한테 다 갖다 주고 나는 용돈 15만 원 받아 쓰고 16만 원 쓰면 하루 종일 바가지 먹겠네. 뭐 이럴 가능성도 좀 논해 볼 수 있다. 네, 논해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꼭 묘가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묘 외에 또 다른 성분들이 뭔가 있는지를 또 봐야 이럴 땐 이러고 또 저럴 땐 저러고 요럴 땐 요런 성분을 꺼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 구조가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기토 재성은 관대예요. 그쵸?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기미 관대. 음간 제왕입니다. 이 음간의 관대지는요. 음간 양인이라고 제가 전에 음인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음간 양인. 아주 강한 거야. 기토는 강한 정제야. 근데 내가 이 강한 정제를 갑기 앞에서 내가 다룰 거야 했더니 내가 기토의 환경인 이 미토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 즉 내가 사회에 가서 이 잘난 일들을 하게 되면 일은 강한데 나는 이곳에 임묘하게 돼. 빠져들게 돼. 보통 이런 형태는요.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일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이 나를 지배하는 형태. 야, 너 일주일 후에 시간 있어? 아, 나 미안해. 시간 없어. 한 달 후에는 아유, 시간 없어. 야, 뭐, 아버지 제사인데? 야, 미안한데 나 그냥 못 갈 것 같아. 너 왜 그런데? 아, 일이 바빠가지고. 이게 내가 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형태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들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월주의 상관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다.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신금일주가 상관을 쓰죠. 상관. 그러면 뭔가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재주를 부리고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하는 어떤 상관적 활동을 하는데 근데 진토 위에서 상관 쓰라는 거니까 나대면서 하라는 거야. 조심조심. 네, 좀 겸손하게. 근데 진토의 허락을 받아서 진토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공부, 학문, 자격의 환경에서
공부 안 한 거 하지 말고 공부 학문 자격의 범위 안에서 재주를 부려라.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부 학문 자격을 통해서 승인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자, 사주를 보면 이런 인생의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사주에서 해석되고 번역된다. 사주에 써 있는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이번 지구별에서 내가 체험해 볼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인묘지.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호신 선생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인묘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난 인묘지를 잘 모르겠어. 인묘지 사주에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호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번역할 수 있다, 기계적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해가지고 표 한 장에다가 지금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간이, 이건 지금 일간 기준이에요. 일간이 어떤 십성에 인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일간이 비겁의 인묘, 식상의 인묘, 재성의 인묘, 관성의 인묘, 인성의 인묘할 때 어떤 식으로 번역,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를 좀 몇 개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째, 일간이 인묘지를 사주의 원국에 가지고 있거나 대세운에서 만나게 될 때, 세운은 별 의미 없죠. 대운하고 세운이 겹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대운하고 세운에서 겹칠 때. 자, 일간이 인묘운을 만났을 때 비겁의 인묘, 비견이나 겁재에 인묘될 때를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석할까? 일간을 인묘하는 지지의 글자가 비겁일 경우 친구에 빠져든다. 사람에 빠져든다. 나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쟁자나 동업자. 누구 때문에 기죽었다. 누구 때문에 질렸다. 나를 낮추게 만드는 비겁에 인묘된다. 내가 바이올린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이올린 겁나게 잘하는 친구랑 같이 무대에 섰어. 뭐 이런 거. 노래방 가면 그런 일 많죠. 나는 노래를 정말 개발세발 부르는데 왜 해피를 내 앞에 노래를 진짜 잘 부르는 애가 막 불러가지고 막 앵콜 받아볼. 그 다음에 노래 부르고 싶어 안 부르고 싶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게 사람의 인묘, 사람의 인묘, 비겁의 인묘, 나를 인묘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토가 원국이나 운에서 축토를 만났을 때, 무토가 원국이나 운에서 술토를 만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이게 비겁인묘입니다. 비겁인묘. 기토가 축토를 만났을 때, 무토가 술토를 만났을 때, 또 운에서 만났을 때.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청년기의 시절에, 사회적 청년기의 시절에 나는 기토들과 함께 활동하며 비경겁제니까 경쟁하면서 그들을 내 친구, 지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축토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인묘들게 하는, 인묘되는, 그러면 빠져들게 하는 또는 나를 드러내는 활동을 잘 못하게 하는, 나 친구에 빠져서 스킨스쿠버 하느라 변호사 시험 3번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근데 대가가 있죠. 어떤 대가? 축토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 이 축토가 뭘 저장하고 있죠? 뭘 저장? 금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기토한테 금은 뭐죠? 식신이나 상관이죠. 그러면 청년기에 내가 식상의 잠재력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빠져서 요 속에 들어가서 축토 속에 들어가서 식상적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 아무개 만나서 3년 동안 스킨스쿠버 해서 내가 그 분야의 달인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에 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유금이 있으면 그 비견이 저장하고 있던 사유축의 저작물인 금을 내가 끄집어냈다. 어떤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두문물출 반쯤 인묘된 생활을 하다가 같이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신문 돌리고 하면서 열심히 무슨 아이디어로 소설을 쓰고 작가가 되기를 준비를 두문물출하다가 그들의 재주를 내가 끄집어낸 거야 여기서. 그러면 저장고에 있는 거 내가 끄집어 온 겁니다. 이게 일명 저장 탱크 털어온 거예요. 내가 저장 탱크 털어온 거야. 내가 저장 탱크 털어온 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축이 있고 여기가 유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기술을 내가 저장해버린 겁니다. 내가 싹 갖다 저장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재주와 능력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연예인 저장소가 뭐죠? 연예인 저장소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리고 또는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 무대에 나가거나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매니저, 엔터테인먼트 기획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물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염전노예가 돼서 뭐 거기서 붙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자의냐 타의냐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의로, 어떤 사람한테는 타의로. 보통 자의로 나타났으면 좋아서 그런 거고, 타의로 나타났으면 진짜 임신매매당을 당했거나,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재성인묘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을미일주 무서운 일주예요. 을미일주는요, 간목을 확 잡아가더라고요, 내 일에. 이러면 내가 염전주인이죠, 내가 염전주인. 이 사람은, 내 염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무슨 저기 파충류 가게를 하고 있는데, 파충류 매니아인 간목이 와서, 파충류가 이렇게 예쁘다니 해가지고, 저 그냥, 저기 한 달에 50만 원만 주면 나 여기서 일할게. 파충류하고 하루 종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웨이터 술집 주인도 되겠죠. 그랬더니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랑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와서 나 최소 인건비만 주면 나 여기서 이곳에 들어가서 나 드러내지 않고 어디 가서 나 뭐 한다라고 드러내지 않고 일할게. 그 대신 나 여기서 먹고 놀고 할게. 뭐 이런 느낌도 되겠죠. 뭐 다양한 해석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죠. 근데 이 미토의 환경에서 갑은 인묘되니까 활동 제약을 받게 되는 거고, 나는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제약이 없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을목한테 유리하고 간목한테는 다소 불리한 상황. 간목은 미토에 자발적으로 빠져들겠다, 또는 내가 일로 간목을 잡아놓다 라는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비겁의 인묘. 두 번째, 내가 비겁의 인묘지를 가진 경우, 자, 그 좋죠. 그러면 비경겁제를 내가 잡아가두는 기축일주, 무술일주, 이런 형태들이죠. 내가 비겁을 집에 인묘한다. 비겁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경진일주. 이거 계시던데, 경진일주. 신축일주, 뭐 갑술일주, 뭐 을미일주, 이런 형태들이 겁제를 나의 일지에서 집어넣어. 내가 하는 걸 상대가 좋아한다, 빠져든다 같은 형태로도 볼 수 있죠.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내縄張리에 상대가 들어와서 싸우게 되는 어떤 형태인데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다. 이번에는 식상의 인묘, 식신상관이 이 지지의 인묘지일 경우, 식신상관의 기반이 되는 곳에서 빠져든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식상이라고 하는 식신상관적 재주와 재능을 펼치거나 베풀거나 나누거나 기르거나 키우거나 하는 기반이 되는 곳을 인묘된다, 그런 곳에 빠져들었다 같은 거예요. 우선 보죠. 식상의 인묘. 일간을 인묘하는 지지의 글자가 식신이나 상관일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비유할 때 자식의 인묘, 아랫사람이나 제자의 인묘. 제자가 잘 되게끔 막 헌신적으로 내 모든 걸 바쳐서 자신의 출세길도 마다하고 그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그 대회까지 끝까지 자비내고 쫓아가서 그 제자를 무슨 대회에 승부를 걸겠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나의 식상적 행위의 인묘, 취미의 인묘, 일의 인묘, 워커홀릭, 나를 낮추게 만드는 식상.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겸손해져. 뭐 예를 들어서 그 와인에 빠져들어가지고 와인 매니아가 됐는데, 그 사람은 와인을 먹을 때가 되면은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나대지 않고 와인 앞에 겸손하라, 와인은 위대하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제 와인에 빠진 거야, 그 사람이. 와인에. 만약에 와인이 날 관대시키면 니들이 와인을 알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가 소믈리에 최고야. 내가 와인적인 소믈리에로 내가 이렇게 관대를 했어. 뭐 이런 느낌이죠. 내 재주를 가지고, 재주 전문성을 가지고 올라간다. 자, 나의 식상적 행위에 인묘된다. 취미의 인묘, 일의 인묘, 나를 낮추게 만드는 식상이다. 예를 들어서 정화가 원국이나 운에서 축을 만났을 때, 병화가 원국이나 운에서 수를 만났을 때 등이다. 좋아하는 일을 만나서 빠져들게 된다. 이게 만약에 뭐 교육, 뭐 이런 뭐 제자를 기르거나 키우거나 하는 일이라면은 뭐 가르치거나 뭐 교육하거나 또는 베풀거나 나누거나 기르거나 키우거나 뭐 배우거나 뭐 하는 일에 내가 흠뻑 빠져들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청년기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흠뻑 빠져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내가 식상의 인묘지를 가진 경우, 이번엔 내가 나를 인묘하는 게 아니라 식청간의 식신상관을 인묘하는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자식, 아랫사람, 기술, 전문성, 재능 표현 등을 지배하려 한다.
댐이 뭐죠? 물을 가두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성이죠. 내가 식상의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식상을 가두고 다스리고